자, 미적 친구들은 미적 아직 다 못 건드렸을 테니까 미적 문제를 좀 풀고 있고, 알겠지? 내 수업 듣지 말고 미적 좀 풀고 있고 확통 질문 받아봅시다. 확통 3점 질문할 거 있냐? 다 빼지. 확통 3점 질문할 거? 27번이 조금 석이 나갔던 게 나는 왜 시그마를 구했지? 시그마 8이라는 걸 왜 구했지? 그냥 181에서 0.98 빼면 되는 거잖아. 왜 구했지? 시그마를 틀렸네. 뭐 28번 한번 봅시다. 4점은 다 할게. 알겠지?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일단 28번을 보니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D의 순서쌍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근데 보니까 얘를 보니까 가장 특이한 숫자가 이제 D세제곱이잖아. 미적 보라 그랬다. D세제곱이잖아.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얘가 5의 D제곱 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다 보니까 D가 1 또는 5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는 케이스 분류를 하려고 했어. 근데 보니까 어때? D가 1이 아니래. 뭐야? 케이스 분류 할 것도 뭐야? 없어. 와 레전드. D가 1로 구해갖고 틀렸네. 그래서 찍어. 네, 그러면요. D세제곱은 5세제곱이니까 결국 남는 게 A, B, C 제곱이라는 놈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밖에 안 된다. 그러지. 근데 이제 A와 B가 서로서가 아니래. 이거 케이스 분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이제 A와 B가 서로서가 아니라는 건 공통인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렇게 놨을 때 A랑 나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얘네가 어쨌든 2와 3과 7을 인수로 가지기는 할 거잖아. 전부 다. 얘도 이제 2의 네모승, 3의 네모승, 7의 네모승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줄 수 있는데 이제 얘네가 특별한 점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네모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다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얘는 0 아니면 2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특별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좀 잡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얘네가 서로서가 아니니까 반드시 공통인수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공통인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좀 분류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최대 3개까지 나오겠죠? 그럼 공통인수가 1개라는 거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통인수의 개수가 1개면 2 아니면 3 아니면 7 셋 중에 하나를 일단 골라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든 공통인수가 예를 들어 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네는 공통인수니까 무조건 1개씩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총 갖고 있는 2의 개수가 몇 개냐?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공통인수의 개수가 1개이려면 1, 1, 0은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얘는 여기에 얘 합쳐서 2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얘 합쳐서 2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얘네가 공통인수를 더 이상 가지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C로 한번 내가 좀 결정을 해보겠다는 거야. C가 될 수 있는 거는 순서상이 어떻게 되니? 0, 0 가능하고 2, 0 가능하고 0, 2 가능하고 2, 2 이렇게 가능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사실 나는 먼저 잡아줄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더 쉽지 않나? 왜 그런 거야? 이미 C라는 놈이 여기가 2, 2를 먹잖아? 그럼 얘네는 먹을 수 있는 3과 7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는 0, 0, 0, 0으로 고정이야. 그러면 순서상이 몇 개야? 1개가 된다 이 소리야. 근데 만약 얘가 0, 2가 돼버린다? 그러면 물론 여기가 2니까 얘는 0, 0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0이야. 그럼 얘네는 그 3 두 개를 나눠 먹어야 돼. 근데 그러면서 공통인수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0, 2 아니면 2, 0 두 개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럼 얘는 가질 수가 몇 개? 2가지가 된다. 사건의 대칭성 때문에 얘도 2가지가 될 텐데요.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얘 0, 0으로 고정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또 0이 아니면 2, 0이고 얘도 0이 아니면 2, 0이니까 총 몇 가지야? 4가지가 된다. 이거 되니? 그러면 얘 더하면 9잖아. 그래서 공통인수가 1개일 때는 여기가 27개가 되는구나. 이거를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수현이 표정이 안 좋은데 이해가 됐어? 괜찮아? 얘하고 봅시다. 얘는 어때?
공동인수 개수가 두 개라면 이번에는 3C 두 개를 좀 골라줘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 2랑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2랑 3이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얘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돼? 110? 110이 고정이야. 그럼 이제 C는 7의 인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야? 0 아니면 2. 이거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얘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얘는 또 0이 2, 0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두 가지고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여기가 2면은 얘가 0, 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 세 가지. 그래서 3, 9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가 공통인수가 있어요. 3개면 끝! 1개. 그래서 27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답이 37이다. 됐니? 이제 하게 됐어. 자, 나는 29번을 풀었냐 안 풀었냐로 통계 연습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갈리는 거 같아. 앞으로 바로 아이씨. 29번 맞은 사람 한 명. 봅시다. 29번을 보면 자, 뼈평면에 원점에 전 P가 있다. 여기 있는데 이제 3개 주사를 던져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이죠. 3분의 2의 확률로 얘는 뭐래?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편이동을 하겠다라는 소리고 3분의 1의 확률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편이동을 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됐을 때 전 P를 총 10회 이동시켰을 때 P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A-B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냐면 얘네 확률이 3분의 2, 3분의 1인데 그거를 10회 진행을 했다 보니까 결국 얘는 이항분포잖아. 맞지? 이항분포에 대해서 내가 얘의 확률 변수를 갑자기 A 빼기 B의 값을 확률 변수 X로 놨는데 내가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 이항분포는 사실 뭐예요? 10회 진행했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다.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이용을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그러면 저 X를 어떻게 내가 표현해 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거는 기출을 풀어봤다면 얘 풀이 전략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이 이항분포를 따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로 잡아준다 라는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꽤 많이 보였다고. 그러면 이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몇이네? 10-y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내가 p의 좌표를 한번 잡아주면 얘는 어떻게 돼? x 좌표는 이만큼 이동하는 게 y번 진행이 되고 1만큼 진행하는 게 10-y만큼 진행이 될 테니까 얘 x좌표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y좌표는요? 1만큼 진행하는 게 y번, 2만큼 진행하는 게 10-y번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얘 좌표가 어떻게 돼? y 플러스 10, 콤마 20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저 a-b의 값은 뭐야? 여기서 여기를 빼봐. 2y 마이너스 10이죠. 이게 뭐라는 거야? x라는 거야. 이러면 끝났지. 왜? 내가 구할 게 뭔데? 2x 더하기 vx 얘의 값을 구하는 거야. 얘는 2의 2y 마이너스 10 더하기 v의 2y 마이너스 10 얘를 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고 그럼 얘는 2의 y 마이너스 10 더하기 4vy가 되거든요. 2y랑 vy는 어떻게 구해? 이 y라는 거는 요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얘의 평균은 뭐야? np죠? 그게 3분의 20이 되고 npq가 분산인데 걔는 9분의 20이 될 테니까 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몇이더라? 9분의 110 떴나? 그랬던 것 같은데 9분의 110 맞니? 네. 이렇게 떠서 답이 119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지 모른다는 거는 그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 기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기출문제 다시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사실 이거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깊숙한 개념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 예를 들어 요 MP랑 MPQ 이항분포에서 MP랑 MPQ를 구할 때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고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많이 커야 된다. 너무 0에 가까우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 기억해? 큰 건 기억나. 이 MP랑 MPQ로 얘를 계산을 하려면 얘 시행의 수가 꽤나 커야 된다는 기억이 나니? 네. 에서 끄덕이면 안 되는 거야. 55번. 거기서 끄덕이면 안 된다고. 니네가 어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봤을 때 뭔가 시행의 수가 커야만 뭐가 된다 라는 그것만 기억을 하지, 이게 되려면 얘가 충분히 커야 돼 라고 미스매칭을 해도 니네가 그냥 맞아요 그런 거 본 거 같아요 이런다고. 깊숙이 들어가면 니네가 또 다 털려요. 얘가 충분히 커야 되는 상황은 언제야? 그래, 정규분포로 근사화할 때. 오케이? 그런 경우에 요 B 10,3분의 2라는 놈을 정말로 내가 정규분포화 했을 때 얘가 3분의 20, 9분의 20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거든.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려면 몇 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6,200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문제야? 이번 9월 모의고사 문제였죠. 기억나? 이번 9월 모의고사 문제에서 뭔 씨발 16,200회를 주사위를 쳐 던지고 주사위 없어지겠다. 근데 걔 위치가 뭐 5,700 이하? 아니 너무하지 않냐? 아니 문제가 162로 풀고 57로 풀어도 사실 충분히 풀려. 근데 걔네는 어떤 걸 지금 약간 걱정한 거야? 162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지도 않은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니네는 정규분포로 근사했마? 라는 의의 제기를 받기가 싫어서 충분히, 이건 솔직히 충분히 큰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거야. 9월 모의고사 시절 기억나요? 네. 뭔 숫자가 이렇게 커? 라는 그 느낌은 기억이 나지? 9월 모의고사 때 봤던 문제들 중에. 뺨 말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얘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더라도 MP랑 MPQ로 계산을 할 수 있어? 네. 그 이유는 뭐야? 니네 NP랑 MPQ로 얘네의 평균과 분산이 결정이 되는 이유는 알고 있냐? 시그마로. 맞아. 원래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 요 이항분포 요 표에서 우리가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EX 구하는 방법이고, EX 제곱에서 EX의 전체 제곱 빼서 구하는 게 분산이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요 표를 그릴 때 이항분포는 너무나도 이 새끼가 괴랄해요. 그렇지 않아? 뭐 Q에 뭐 N-R승 이게 그 씨발 존나 많잖아. 얘 표만 그리려고 해도 벌써 이제 여기가 10개야. 11개가 되겠지. 0부터 10까지. 그걸 일일이 다 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공식화를 한 거야. 해서 구해봤더니 신기하게도 NP가 뜨더라. 이거는 2,2분의 1이라는 존나 간단한 이항분포 동전 던지기에서도 이게 성립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는 시행의 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지? 니네가 이 문제를 요 Y라는 놈을 도입을 못했을 때 그때 니네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예측을 해볼게. 이런 생각 가지고 풀지 않았어? 대충 씨발 10번 이동시켰는데 확률이 3분의 2면 대충 3분의 20 정도는 저게 들어갈 것 같은데 씨발 숫자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생각으로 풀지 않았어? 못 풀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었어? 3분의 20 족같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냐 아무것도 못했잖아. 내가 이렇게 너네 그 개념이 약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나도 그러거든. 학생 때. 이게 대부분의 학생이 그래 진짜. 특히나 이제는 확통 선택자만 남아있고, 나 때는 이제
미적분도 있고 막 기하도 있고 확통도 있고 다 배웠단 말이야 나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확통을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면은 애들 다 털렸어. 나도 털렸었어 그때. 내가 이런 개념이 확고하게 잡힌 게 언제냐면 강사 되고 나서야. 사실상 진짜. 근데 그때는 항상 그러니까 니네도 확통 문제 풀면서 가끔 그런 경험 없어? 아 씨발 이렇게 푸는 거 맞나? 뭔가 존나 살얼음 더 먹는 느낌이야. 근데 이 살얼음 풀 때가 어깨랑 단단함. 그러니까 아 씨발 맞나? 근데 풀어보면 답은 나와. 맞아. 씨발 괜찮은가 보다. 이 지랄하잖아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된다면 한번 개념책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오 야,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 알겠지? 한번 살펴봐. 알겠지? 30번 가봅시다. 30번은 이제 뒷부분에서 약간 야매가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앞에서 확률 계산하는 거는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간지 한번 봅시다. 동전을 3번 던진대. 근데 앞면이 나온 횟수 얘는 기본적으로 0, 1, 2, 3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0번이라는 거는 확률이 8분의 1인 거고 한 번 나오려면 8분의 3이고 두 번 나오려면 8분의 3이고 네 번 나오려면 세 번 나오려면 8분의 1이다. 이건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0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제 문제는 주머니에서 한 개 꺼낸 수 여기서 꺼낸 수의 약수이면 이 지랄을 하고 약수가 아니면 이 지랄을 한대. 0이 어떤 수의 약수일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걸 뽑으면 무조건 어떤 시행을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가는 거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얘는 근데 어때?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얘가 2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으려면 2의 배수를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분의 몇의 확률로? 5의 확률로 어떻게 이동해? x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갈 거고 또 다시 10분의 5의 확률로 어떻게 되겠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겠지. 따라오냐? 얘는 3의 배수관법이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되지? 10분의 3의 확률로 얘가 이렇게 돼요. 10분의 7의 확률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시행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이렇게 이동하든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이동을 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 전체의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어떻게 계산돼? 얘는 안 되지? 얘 어때? 8분의 3의 확률을 뚫고 난 다음에 어때? 무조건이니까 1이겠지. 그리고 8분의 3의 확률을 뚫고 난 다음에 10분의 5의 확률로 또 되겠지. 그리고 또 8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또 10분의 3의 확률을 뚫어야만 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얘 전체 확률이 계산을 해보면 5분의 3이 떠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맞지?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이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5분의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를 4번 반복한 후 중심이 2,1, 반지름이 6인 원 경계 또는 내부의 점피가 존재할 확률을 또 구하라. 이게 좀 골치가 아프거든. 봐봐. 내가 지금 2,1인 상황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야? 원점에서 출발해. 근데 걔가 4번 진행했을 때 얘가 존재할 확률을 또 구해다는 이게 좀 골치가 아프잖아. 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 요 시행이 확률,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요렇게 평행 이동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돼. 얘를 B라고 하면 돼. 그러면 이 시행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뜰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는 뭐야? 0, 4가 뜰 수도 있고 1, 3이 뜰 수도 있고 2, 2, 3, 1, 4, 0,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기서 2,1이라는 요 점을 좀 주목을 해봤어. 얘는 뭐야? 일단 0,0에서 한 번 얘를 겪은 거잖아. 인정해?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얘가 한 번 얘를 겪었다를 가정해두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어?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0,0에서 출발을 해. 근데 B만 4번 겪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위치가 어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당연히 바깥에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일단 안 되니까 마음 놓고 A가 그래도 적어도 1회는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일단 한 번 여기를 겪었고 여기서 이 시행을 3번 겪었다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출발을 해. 그 다음에 내가 요 시행을 겪든 요 시행을 겪든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야. 근데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축방으로 2만큼 y축방으로 1만큼 간다면서 우리는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레일을 타고 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인정해? x축방으로 2만큼 y축방으로 1만큼이니까. 얘는 어때? x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원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경우잖아. 그게 언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래? 6이래.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레일을 타고 올라갈 때 언제 튀어나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잘 봐봐. 얘 기울기가 어차피 2분의 1이거든? 2대 1대 루트 5겠지. 그럼 얘 길이는 루트 5분의 6이 떠요. 그렇지 않냐? 여기가 루트 5분의 12가 된다. 내가 얘를 왜 구했냐면 얘 값을 대충 찌끄려 보면 2점 얼마가 나와. 얘는 4점 얼마가 나와. 2보다 크고 4보다 커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2, 1, 2, 1을 가도 여전히 안에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4보다 크고 얘가 2보다 크니까 4, 2만큼 가도 여전히 안에 있다고.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한 번 겪었지? 한 번을 일단 겪었어. 그 다음에 2번을 더 겪어도, 다시 말하면 3번을 겪어도 얘는 안정적으로 아직 안에 있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3번을 겪었어. 근데 4번 겪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튀어나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3일, 2, 1, 3 얘를 한번 바라볼게. 3일은 어떤 상황이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온 다음에 일로 한번 조금 가는 거야. 당연히 안에 있겠죠. 얘는 괜찮은 거야. 그치? 이 2는 어때? 한 번 더 간 다음에 얘가 일로 이동하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얘가 일로 이동했다는 건 얘를 X축, Y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일사분면 쪽에 이미 좀 많이 넘어온 거잖아. 그 상태에서 일로 조금 가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 뭔 말인지 이해해? 얘가 반지름보다 길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1, 3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한 번 여기 왔지. 그 다음에 3번 연속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여기로 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도 3번 가는 건 좀 그렇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3번 가는 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만 간다. 이렇게 좀 체크해보면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거 체크하는 방법은 뭐 각자 나름이야.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결국 얘나 얘가 돼야 되니까 이건 이제 이항분 보자. 어떻게? 내가 이 시행을 4번 할 건데 그 중에서 2번은 5분의 3의 확률로 2번은 5분의 2의 확률로가 요거고 그 다음은 4번 중에 3번은 5분의 3을 뽑고요. 한 번은 요거를 뽑는다. 이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분모가 5의 대제곱이니까 625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뭐 216 더하기 216 그래서 얘가 432 뜨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193이 나오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는 됐니? 괜찮아?
그래서 요 원의 움직임 바라보는 게 조금 어려웠을 텐데 뭐 이렇게 바라보면 좀 쉽지 않을까? 쉽지는 않아 그래도. 오케이, 확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통 조심히 가셔. 아 그리고 야 니네 둘은 일요일만 오잖아. 네. 혹시 다다음 주만 일요일 말고 토요일에 올 수 있어? 아마 그때 토요일에 인투스 전국 단위 모의고사 그냥 국어부터 탐구까지 다 볼 거거든. 보여줘요? 원장님께 그때 괜찮지? 아 오케이. 미리 얘기를 해주고 다음 주에도 한번 얘기를 더 할게. 이거 시간 때 양을 시간 늦게 와. 지각해. 자 미적분 보자. 미적분 질문할 거 있니? 26번 24번은? 24번에 LM 요거 대신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좀 오랜만에 나왔지 그치? 기억이나? 한번 오랜만에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요 극한 계산은 할만해. 극한 계산은 그냥 쉽잖아. 이거 못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플러스 요건데 얘 모습이 애초에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 꼴을 만들어줄 때 1 더하기 x 한 다음에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별이고 얘가 별분의 1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결국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라는 사실은 니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왼쪽 항은 1이다. 이건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이제 f' 0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만 안 풀면 된다. 그냥 다음 수 미분하듯이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했다 손 들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왜 안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실수까지 확장이 됩니다 까지는 괜찮은데 얘는 실수가 아니라 뭐야? x에 대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 양변을 ln을 취하는 로그 미분법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여기 이제 1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에 윗미분 빼기 윗미분 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제 문제는 f0도 구해줘야 되죠. f0 구하는 건 무기니까 쉽고 나머지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물론 이제 내가 이게 확실하지 않거든. 로그미분법이 원래 교육과정 외의 내용인지 아니 교과서도 있잖아. 그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또 막 얘를 몰라도 돼. 사실 수능에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위험하긴 해. 알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사실. 26번 봅시다. 26번에 그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근데 요거는 한번 물어보자. 니네 이건 잘 알지 않냐? 이렇게 x랑 y가 매기면서 t에 대해서 정의된 이런 함수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그게 뭐야? a부터 b까지. 루트 dx dt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요거 아니야? 맞지? 이거 니네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이 원리가 뭐야? 얘가 왜 곡선의 길이야? 그래 피타고라스처럼. 그러니까 얘가 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곡선의 길이라는 게 어떤 점이 움직일 때 이 새끼의 이동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 이동거리,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서 이동거리는 뭐를 접근하는 거야? 속력을 접근하는 거야? 속도를 접근하는 거야? 속력을 접근하는 거죠. 이동거리. 방향까지 이동거리. 오케이? 요게 속력이라고. 속력을 접근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뭐인 거야? 얘가 속력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분 단원에서 나온 거고 요게 적분 단원에서 나온 거라고요. 실제로 얘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수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야?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요 점이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얘는 x 성분, y 성분을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성분이 있다고, 벡터 성분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결국 얘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몇 콤마 몇으로 표현이 된다고. x쪽 방향의 속도, y쪽 방향의 속도가 된다. 근데 그 속력은 뭐야? 속도의 크기잖아. 얘의 속도의 크기, 얘의 속도의 크기, 여기와 여기의 그 속도 성분의 크기는 여기의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얘의 속도가 뭐야? dx dt고 얘는 d1이 dt잖아. 걔의 길이니까 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속력이라고 한다. 개념 정립됐어? 괜찮아? 그러면 여기 dx dt가 뭐야? dt 마이너스 t분의 t제곱분의 1 이렇게 뜨는 거지? 그죠? dy는 얘 어떻게 돼? 사실 얘는 4루트 2 곱하기 루트 t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얘 어떻게 돼요? 4루트 2는 써주고 그 다음에 얘가 2루트 t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 루트 t분의 2루트 2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얘네를 제곱해서 루트를 한번 씌워볼 거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4t 제곱 마이너스 t분의 4 더하기 t 4제곱분의 1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떠? t분의 8이 니네도 다 알다시피 요거 다 요런 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맞잖아. 어떻게? 얘가 여기 합쳐지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결국 얘가 뭐가 된다? 2t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되는 거라지 니네 되게 많이 봤잖아. 그렇지 않니? 오케이? 그러다 보니 얘 속력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속력이잖아. 맞지?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 여기가 속력이잖아.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미분을 한번 해봐야겠죠? 미분하면 2 마이너스 t 세제곱분의 2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t가 몇이야? 1이다. 그러니까 p가 1이다. 쌤, 왜?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항상 그러니까 수인원술에서도 그렇고 저게 미분에서 최소값을 구하거든요. 근데 왜 산술기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양수 되고 곱이 일정하지 않잖아. 산술계를 쓴다고 쳐. 이거 아니야? 곱이 안 일정하다고. 이 부등식은 맞아. 맞는 부등식이야. 근데 의미가 없는 부등식이라니까? 부등식에 의미가 없어.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인데. 만약에 얘가 이거였잖아.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그냥 이겁니다. 저거를 갖다가 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도 변수인데 나 얘 최소값 구하고 싶지. 얘도 변수잖아.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t가 존나 무한대일 때 이 새끼가 0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태양이 말이 제가 분모가 성립하려면은 각 항의 항이 각자 같아야 되잖아요. 그 산술기하 조건이 그 성립 조건이 더하는 두 개가 똑같다잖아요. 얘네가 똑같으면 그렇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네가 똑같은 그 t가 있을 거 아니야. 그 t에 대해서 얘가 정말 최소야? 그건 모른다. 얘가 변하잖아.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때는 항상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만 쓰는데 얘는 곱도 계속 변하는 놈이라서 네가 생각한 얘네가 똑같을 때의 그 상황이 얘가 정말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을 미분하는 얘를 또 미분을? 걔를 미분해서 저 모르겠다. 값이 안 나와. 이걸 미분할 거면 이걸 미분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진짜 러프하게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진짜 씨발 여기에 접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내가 얘네가 같은 순간이 여기네? 라고 찾았는데 실제
이 새끼의 최소값은 여기일 수 있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쵸? 주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숫자여야만 얘랑 어떤 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상수 이렇게 됐을 때는 아 여기가 최소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t가 1일 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아니야 나쁜 질문이야. t가 1일 하여간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야? 1부터 2까지 뭐를 계산해 줘야 돼? 요거 2t 더하기 t제곱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예요. 넘어가도 되죠? 선생님 그러면 뭐 또? 해봐. 아, 제가 틀린 이유가 그냥 dy를 dx로 나온 dy dt를 dx dt로 나온 거 dy dx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속도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매개변수로 만들어진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그게 이제 속도는 아니지. 속도는 아니야. 그거는 속도랑 다른 그래요? 기억이 틀린 나도 그게 속도 왜냐면 애들이 오개념이 많네 생각보다. 걱정이 되네요. 27은? 다음부터 2분하면 27은 괜찮아요? 네.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래도 포인트만 좀 잡을게. 얘는 포인트가 뭐야? 이제 그림이 안 나와서 좀 석이 나가는 애들도 있을 텐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 부피를 구하는 그 공식은 뭐야? 어떤 A부터 B까지 넓이를 접근한다. 이제 요게 이제 공식이잖아요. 근데 얘를 Y축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야. 그렇게 해서 내가 fx의 전체의 제곱을 잡아주되 이제 문제는 fx가 좀 잘려 있잖니. 근데 얘는 0부터 1까지는 8x 플러스 1에다가 얘를 제곱한 값. 그 다음에 1부터 a까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x 세제곱분의 9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a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단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상수값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얘만 계산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계산은 쭉쭉쭉쭉쭉 때려주면은 그냥 답은 나오는 거였고, 그렇죠? 28번 봅시다. 모든 양의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럼 너무 많이 봤잖아. 뭐야?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한 별씩 2차 함수 만들어서 한 별씩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t가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의 최대값을 ft라고 했어.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지금 세타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지금 값 자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그럼 탄젠트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되지?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세타가 크다는 건 탄젠트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니? t까지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소리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 최대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뭐라는 거야? 정확히 t가 된다는 거야. 그게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니까. 요 구조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얘는 t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지? 그럼 얘 양변 미분하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양변 미분한 다음에 보여주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난 이거 보고 가 떠올랐어. 역함수가 떠올랐어. 왜? t.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gt를 4분의 탄젠트 제곱 t라고 한다면 gt와 ft 얘를 합성을 했더니 얘가 t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뭐다?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ft라는 거는 알고 보니 얘의 역함수였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f 프라임 4분의 1 얘를 그냥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어? 역함수의 미분을 이용을 해서 g 프라임 f
4로 문제를 풀어줘도 사실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려면 F4를 구해야겠지. F4를 어떻게 구해? 모르니까 K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GK는 뭐야? 4가 되는 거야. 내가 왜 G를 끌고 오겠어? G는 내가 알고 있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4분의 탄젠트 제곱 K가 4가 되니까 위로 올리면은 얘가 16이 되거든. 그때 탄젠트 K는 K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각이 어차피 예각이니까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얘가 4. 그러니까 K는 어쨌든 특수각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K를 탄젠트에다 집어넣으면 4가 뜬다 이 소리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얘를 K라고 놨으니까 G 프라임 K는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1에 상수 빠져나오고 탄젠트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2 탄젠트 T 곱하기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만 보여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 4분의 1 곱하기 2 탄젠트 K는 4라고 그랬으니까 8 시컨트는 어떻게 봐? 그지? 그림 그려. 얘가 1, 4기 때문에 얘가 이제 탄젠트가 4가 떴다는 거잖아. 얘가 루트 17이죠. 그러면 시컨트는 코사인이 역수지. 코사인이 루트 17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루트 17이다. 제곱하면 17이다. 답이 34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물론 이제 얘를 그냥 양변 미분해도 돼. 상관없어. 아마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제 나는 구하라는 값이 역수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씨발 이 새끼들 역함수 쓰라는 거겠네. 그러고 그냥 문제를 푼 거야. 왜냐면 니네도 알다시피 그 역함수의 미분법 계산 자체가 역수로 들어가거든. 역수의 역수니까 아, 그러면 값을 구하기가 편하겠네. 이런 식으로 간 거야. (29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한번 볼게요. 최고차의 수가 양수이고 F형이 0인 3차함수 fx가 있고 gx도 있다. hx도 있다. 지랄났지. 근데 이제 이 적분을 한번 보자. 얘는 hx를 줬다 보니까 0부터 알파까지 g f x 곱하기 f 프라임 x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요 적분 니네 못하지 않잖아.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아, 이게 g 프라임이었으면 씨발 참 좋았을 텐데 g 프라임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니네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어 있는 꼬라지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라지 g를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g f 알파 빼기 g f0. 근데 f0은 0이라고 했지. 이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라지 g를 내가 구할 수가 있나?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는 원함수분의 도함수 꼬라지잖아. 그러니까 사실 라지 gx는 뭐야? ln 2 플러스 사인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플러스 c가 있으면 참 좋겠지. 하지만 어차피 플러스 c 있다고 하더라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놓을게. 그랬대죠. 얘가 어떻게 되겠냐? ln 2 더하기 사인 f 알파 빼기 ln 2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만족하는 알파를 구해달라 라는 거잖아.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얘네가 똑같아야 된대. 진수가 똑같아야 된대. 그러려면 사인 f 알파가 뭐가 떠야 돼? 0이 떠야 돼. 지금 마이너스 4여도 되는데요. 사인이 어떻게 마이너스 4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뭐죠? f 알파는 0, 파이, 2파이, 3파이도 되지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뭐 이런 식도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얘들 한번 잡아보자.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처음에 얘가 y는 0이야. 근데 결국 내가 잡고 싶은 그 구간이 언제냐면 f 알파가 몇이 되는 순간? 이 n 파이가 되는 순간. 얘네들을 지금 잡아주고 싶은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f0은 0이래요.
F형은 0이야. 여기를 일단 지랄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찌끄려 볼게요. 3차 함수.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까? 오케이? 그럼 내가 찾는 알파는 어떻게 찾아야 돼? 여기가 0이야. 알파가 어디야? 일단 여기가 알파 1이겠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알파 1, 알파 2, 알파 3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작은 값부터 0 이후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알파 1이고 여기가 알파 2고 여기가 알파 3고 여기가 알파 4, 여기가 알파 5. 그럼 그 다음에는 알파 6가 쭉쭉쭉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함수의 그래프 경우 너무나도 많아. 그거를 확정해주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럼 뒤에 줄을 한번 보자. 알파 4가 1이래. 아 이것도 씨발 너무 좀 불친절한 조건 아니야? 1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모르죠. 근데 얘는 함수 hx가 얘와 얘에서 극값을 가진대. 알파 2는 솔직히 씨발 알파 아니고 여기도 알파 4가 나오고 여기도 알파 4가 나왔으니까 얘네를 좀 연계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잘 들어봐. 나는 이 함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hx가 x는 알파 2랑 x는 알파 4에서 극대를 가진대. fx가 아니라. 그럼 씨발 또 어떻게 해? 미분도야 돼. 어떻게? hx가 여기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h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그 x의 값이 알파 2랑 알파 4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봐봐. 얘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알파 2랑 알파 4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0이 되는 게 확실하다. 요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오우 씨발 그럼 어떻게 체크해주지? G'을 진짜 구해야 돼? 귀찮아 죽겠네. G' X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자. 2 더하기 sin X의 전체 제곱에 윗미분 하면은 씨발 귀찮아. 마이너스 2 si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떠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는 수단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수단이라고. 그지? 그러면 알파 2랑 알파 4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었을 때 잘 들어봐. 어차피 알파 2나 알파 4나 sin f 알파 2는 몇이야? 0이야. sin f 알파 4도 몇이야? 0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알파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0이 돼? 0이 안 돼요. 그 말은 알파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 f 알파 프라임 2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같은 논리로 f 프라임 알파 4도 0이라는 소리야. 요거 이해가 됐을까? 오케이. 0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알파 2랑 알파 4를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얘는 0이 되는데 어쨌든 전체가 0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지?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이니까 결국 이 문제가 시골에 fx가로 바꿔놔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굳이 얘네가 hx가로 니네가 이제 괴롭게끔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준 거야. 사실 니네가 괴롭진 않았지. 왜냐면 니네 이 문제 풀지도 않았잖아. 내가 괴롭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함수 한번 그려주자. 함수 어떻게 그려요? 결국 3차 함수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알파 2고 여기가 알파 4래. 근데 알파 4 몇이라고? 1이라고. 그치? 그러고 난다. F0은 0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얘 위치를 어떻게 잡아주지? 여기가 알파 4였잖아. 확실한 거네. 결국 알파 2랑 알파 4 얘네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아까 그 미션 임파서블 그 레이저처럼 이 레이저에 걸리는 놈들이 전부 다 알파의 가치를 가지는 놈들이잖아. 알파 3의 위치를 니네가 잡아줄 수 있을걸? 어떻게? 정확히 여기 보면 되죠. 왜 그런 거야? 여기가 어떤 n파이에 걸리면은 여기도
n파이에 걸리면은 여기도 n파이에 걸려야만 알파2랑 알파4 사이에 어쨌든 알파3가 있었을 거니까 무조건 여기에 있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봐봐 알파1은 어디야? 여기겠지. 그럼 여기는? 여기가 0이 된다 이 소리야. 왜 이거 쎄? 여기가 씨발 알파 1인데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아까 내가 줄을 이렇게 그어놨을 때 거기에는 x축도 반드시 있었잖아. 여기가 x축이야. 안 되죠. 여기 있는 점들도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였다 이 소리야. 이해가 되죠? 조금 부족 어렵죠? 여기가 알파 1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야? f 알파 8? 함수값 한번 찾아보자. 봐봐. 1, 2, 3, 4, 5, 6, 7, 8. 8 어딨냐?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그러면 저렇게 4파이는 4파이. 그 다음에 알파 6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가 알파 5고 여기가 알파 6이잖아. 알파 6 어떻게 구해?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3분의 1이지? 여기가 3분의 2고 비율감이. 그럼 여기는 3분의 4겠지. 여기가 3분의 4겠지. 왜 다르게 나와? 여기 3이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했는데 다르게 나왔어. 왜 다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FA8을 X값으로 구하려는 것 같아요. 아, X값 구하려면 안 나와요. 아. 4파이 대입하면 4파이 대파 안 나온다. 안 나오던데? 그 최고창이 2분의 27파이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 함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걸 넣었을 때 여기 x 값을 구했다고? 예. 괜히 어렵게 풀었다가 틀렸네. 네. 좋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이해는 됐어요? 괜찮아? 자 마지막 30번 좀 할만하네? 아닌가? (28번보다는) 어려웠는데? 29보다는 아이씨 확실히 말을 잘 들어. 봅시다. 수열 A는 등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이고요. 수열 B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다. 일단 힌트를 꽤 큰 걸 줬네. 1-r분의 a가 2죠? 그러면 이제 a는 뭐 2-2r이다 라고 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를 보는 건 지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bn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 알겠지? a는 지금 어떻게 생긴 놈이야? a 대충 뭐 어쨌든 등비수열이니까 a1, a2, a3 뭐 이렇게 갈게요. 가는 놈인데 bn이 a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놈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네가 갈라지는 그 기준점은 뭐냐면 an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이 된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쟤는 급수가 수렴하는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예를 들어 공비가 양수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공비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소하니? 이렇게 감소하는 놈 아니야? 결국 0을 찍는 놈이잖아. 인정하지? 그러면 내가 얘네 절대값을 바라볼 때 결국 n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 그 숫자들은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 이 절대값은 감소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이 감소함수 입장에서 나는 그 얘네 그 수열 값이 알파보다 크면 밑에 걸 갈 거고요. 알파보다 작으면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bn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 처음에 a1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마이너스 a1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a2분의 3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알파를 넘어서는 순간이 생겨버릴 거야. 그거를 모르지. 언젠지를 모르지. 그걸 내가 K라고 해볼게. K번째 때 한번 넘어간다. 그러면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얘네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AK 마이너스까지는 얘가 어떻게 써져?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분의 3으로 써지는데 여기서부터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가 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까지 BN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으니까 나를 한번 봅시다. 나에서 볼 건 뭐야? BN분의 AN인데 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순간을 한번 보고 싶대. 한번 일일이 다 작성을 해볼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A1즉 마이너스 3분의 A2즉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AK-1의 즉 가다가 얘부터 어떻게 돼? 쭉 1뜨지. 그러면 지금 저 새끼가 요구하는 1부터 n까지 다 더했더니 얘 값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얘네는 마이너스에다가 제곱수를 더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음수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디까지 더해야겠다? 여기까지 더해야겠다.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p는 뭐야? k-1이 되겠죠. 그럼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1부터 p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한다. 얘가 마이너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1,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요 놈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니네 이거 이용하는 게 편해? 솔직히 이거 이용하는 게 편해? 이거 이용하는 게 편해. 왜? 쟤는 끝이 있는 등비수열이야. 오히려 등비수열은 등비급수일 때 공식이 훨씬 더 간단하죠. 게다가 얘는 모양이 되게 이쁘잖아. 원래 하던 놈이잖아. 한번 식을 세워볼게. 봐봐. 얘는 얘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해? 1 마이너스 알면은 A, K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문제에서 이제 P를 줬으니까 K는 이제 더 이상 안 쓸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P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A, P 플러스 1은 결국 등비수열이니까 뭐야? A 곱하기 R의 P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 괜찮아? 요게 초항이야. 거기서부터 쭉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몇이 나왔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16분의 1이 떴으면 좋겠다 라고 주는 거예요. 잘 봐. 요거 문제에서 아까 가에서 뭐라고 줬어? 2라고 줬잖아. 그러면 R의 P승이 뭐다? 마이너스 32분의 1이 뜬다 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P는 자연수니까 5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정방정식을 한번 풀어봤어요. 확실해? 확실해? 아니 물론 진짜 재수가 없어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P가 10일 수도 있는 거야. 왜? P가 10일 수도 있지. 30. 왜 마이너스가 나와? 세제곱근 15일 수도 있네요? 라고 하기엔 얘네도 다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러니까 저 세제곱 될 수가 없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혹시 모르니까 정말로 얘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이 되나 정도는 그래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검증은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R의 값과 P의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A는 몇이 되니? A 내가 이걸로 잡아놨잖아. A는 3이 떠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러면 얘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 얘 A1이 3이니까 초항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 다음에 얘는 A2는 뭐지?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2가 뜨겠네. 그 다음 건? 뭐 느낌상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해봐. 몇 나? 마이너스 11. 답은? 15다.
그쵸? 얘는 생각보다 결말이 좀 허무했던 그런 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